다 아시겠지만 요번에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요번에는 정치인 사면은 별로 없겠구나. 민생, 경제를 위한 사면이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대놓고 정치인을 고위공직자하고 정치인을 27명을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 첫 해 이렇게 정치인 사면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말만 그렇지 그냥 진영의 수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버지일 뿐인 거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뭐라고 할까요? 큰아버지라고 할까요? 조국 혁신당과 진보 진영에서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됐다면 진짜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사면할 수 없는 인간들을 이렇게 단체로 사면한 거 보면 저는 국민에 대한 대국민 선전포고고 이단 엽사기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그래서 오늘 27명을 했는데 조국하고 윤미향 법무부 장관이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참 황당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국가에 기여한 공로, 뭘 공로가 있다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아무 맥락 없이 아무데나 내란 극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상대를 악마화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고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뭐 이쪽 입장에선 내란 위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일종의 그런 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복역 8개월 만에 참 5년 만에 이루어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들어갔다 뭐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대체로 형기를 반 이상 정도는 해야지만 명함을 들이밀 수 있는데 뭐 정권 교체했다. 대한민국이 본인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하니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시 비리,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거 관련해서 조국은 한 번도 반성하거나 뉘우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뻔뻔하면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감 표면명하는 것을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게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상을 받고 그때 문재인이 이정숙이랑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이른바 이제 짜파게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생충에 보면 굉장히 조국 부부가 했던 행위하고 너무나 똑같은 제가 볼 때 봉준호가 조국의 이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듯 이 성적을 위조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송강호가 그 영화에서 기생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딸 조민을 위해서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서 뭐 인턴 여러 증명서들을 7개를 허위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런 부부를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들, 최강욱, 이런 인간들을 그리고 조민에게 부산대 의대 장학금을 지급해 청탁금지법을 어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도 복권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조국 관련해가지고 조국과 그 일파들, 조국과 그 아이들이 모두 자녀 입시 비리 연루자들이 모두 사실상 법적 족쇄가 풀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해 통합과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부부를 사면 복권시키고 윤미향을 사면 복권시키면서
통합과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이 궤변. 참 이거는 뭡니까? 본인들이 좀 힘이 있다고,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정권 교체했다고 해서 이런 막말을, 이런 궤변을 쏟아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근데 대통령실이 또 얼마나 또 황당한 얘기를 하냐면, 조국이 맞습니다. 뭐 민주당은 아니고 야당 인사죠. 하지만 조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황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범여권으로 분리되는 게 맞지. 야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좀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말하면서도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실이 대통합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는 겁니다. 자평을 했는데 대통령 측근 인사가 없다는 거예요. 야당 인사가 많다고 하면서 여기에 야당에 조국 껴넣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음? 근데 대통령 측 인사가 없었다고 하는 건 정진상이나 김용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의 머릿속에 누구보다도 사면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이화영이잖아요. 이화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화영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총선 이후에 쪼로로 자기한테 아련하고자 찾아온 교도소를 찾아온 그때는 구치소죠. 구치소를 찾아온 국회의원들한테 누군가 계속해서 당신들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화영이 얘기한 건 이재명한테 한 얘기죠. 너 내가 십자가 지고 항구하고 불지 않아서 너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화영을 사면 복권시키는 게 제1의 급선무입니다. 제1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불법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 사실상 공모 관계잖아요. 자기 재판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할 거냐? 제가 볼 때 지방선거 이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가고 사실상 거짓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멀리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은근슬쩍 또 무더기 사면 복권을 통해서 거기에 이화영을 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을 못하고 그 다음에 조국하고 아니 그 정진상과 김용을 못한 건데 이거를 본인들이 안 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정신 상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무회의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그때 산업재해가 인명사고가 났던 포스코 ENC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주식을 폭락시켜야 된다. 이런 험한 얘기하면서 기업을 악마하면서 본인은 또 좋다고 개딸들 입장에서는 아, 단호한 조치라고 그렇게 본인이 흥분할 때 좋다고 그런 쪽에서는 광을 팔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광복절 사면 대상에 조국이라는 인간, 그리고 또 뭡니까? 광복절에 80주년에 위안부 할머니를 등치고 뒤통수를 때린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국무회의 때 어떤 회의 과정을 거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내면서 통과시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두 발언조차도 없이 비공개로 했습니다. 아니 뭐 그랬겠죠. 본인들 찔리겠죠. 어떤 국무위원이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법무부 장관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신을 가진 확신범이고 뻔뻔함이 있기 때문에 이 얼굴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설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국무회의는 뭡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국무위원을 향해서 사면 대상 명단에 이 있냐 이렇게 물었대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견 제시하면 안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수많은 국무위원 가운데 조국과 윤미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무회의인 거죠. 본인들도 속된 말로 부끄러웠는지 이런 거는 라이브 생방송을 안 한 겁니다.